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발바닥 통증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 거예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야외 활동 늘어났죠. 걸음 걷는 것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실 텐데 발바닥 아프면 그거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에 제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쪽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발바닥 통증 중에서 발 앞쪽의 문제인 중족골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발의 가운데에 있는 뼈라 그래서 중족골이라고 하고요. 먼저 발 모양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위에서 바라본 거고요. 요 그림은 옆에서 바라본 건데,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뼈들이 중족골이에요. 요 앞에는 이제 발가락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피부가 이런 식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중족골이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 앞볼이 아파요 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니면 발 앞쪽이 껌 붙은 것처럼 안 좋고 걸음을 걸을 때 아파요 라고 표현을 하세요. 옆에서 보면은 여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중족골 머리예요. 머리 부위가 땅에 닿죠.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우리 발의 아치라고 하고, 족저근막이 여기서부터 해서 쭉 뒤로 붙어서 뒤꿈치 뼈까지 붙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여기가 아파요. 이 텐션이 끝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중족골통은 그게 아니라 요 앞쪽이 아픕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서 바라본 그림인데, 발가락이 5개니까 1, 2, 3, 4, 5로 봤을 때 이걸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실제 요 숫자 있는 부위를 보면 여기에요. 중족골의 머리 부분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중족골 헤드는 요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요 앞에 이 부분이 아픈 거를 중족골통이라고 하죠. 밑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아픈 분들 많죠. 여기 아프면 걸음을 걸을 때 아주 샤프하게 오는 통증도 있지만,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약간 껌 붙은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둔하다, 발이 좀 두꺼워졌다, 발이 부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굳은 살이 박힌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중족골통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정의부터 좀 보면요, 중족골 머리에 한 곳 내지는 두세 곳이 염증이 있거나 부어서 아픈 거를 중족골통이라고 하고요. 주로 아픈 게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앞쪽하고 엄지발가락 쪽인데, 그 원인이 보통 3가지로 나뉘어요.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 아니면 수술로 인해서 생긴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치료는 제각각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질 거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90% 이상은 수술 없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검사 결과와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왜 아픈지, 뭐가 원인인지, 내 걸음걸이가 문제인지, 발 모양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생역학적 검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보행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만약에 걸음걸이가 잘못되거나 발 모양이 좀 변형이 되면, 걸음을 걸을 때 우리 체중이랑 이런 압력 같은 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힘이 쏠리고 반복적인 작업이니까 계속 충격을 주다 보면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해부학을 좀 보실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족골이라는 건 여기죠. 딱 그 부위가 체중이 걸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윤활랑이라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윤활랑에 염증이 생기면 윤활랑염이 되겠죠.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도 꽤 있고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요게 그 유명한 족저근막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붙고 쭉 여러 갈래가 모여서 아치 부분에 오면 이렇게 한 갈래를 끝에 붙죠. 뒤꿈치. 보통은 염증이 이쪽 방향으로 텐션이 가기 때문에 보통 염증은 여기 생겨서, 족저근막염은 요 주변이 아파요. 중족골 통증을 야기하는 그 부위에 해부학적 구조가 뭐가 있나 보면, 족저근막 아래쪽으로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요거를 지워보면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힘줄이나 근육이 중족골을 잡아당겨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보이시죠? 이게 신경이에요. 이런 신경이 주변 마찰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중족골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관절에 관절염이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겠죠. 신경 때문에 아픈 건지, 관절 때문에 아픈 건지, 근육 때문에 아픈 건지, 힘줄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이런 혈액순환, 혈관 때문에 아픈 건지를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면 의외로 또 손쉽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보면, 선천성 중족골통이라는 건 뭐냐면, 발 모양 자체가 선천적으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중족골 머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곡선을 따라서 정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깨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체중을 딱 부하할 때 이 지면하고 발이 탁 닿을 때 전체적으로 체중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모양이 불규칙하면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걸음을 걸을 때요, 이게 지면
지면이면 발이 뒤꿈치가 닿고 중족골 두가 닿고 치고 나가죠. 치고 나갈 때 중족골이 체중을 디딘 상태에서 발가락하고 주변으로 체중이 분산되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충격이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게 엄지발가락부터 해서 새끼발가락까지 각자 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대로 분산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상인 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아주 가지런히 곡선을 이루면서 서로 조화롭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정상인 발을 보면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거의 같은 선상에 있죠. 그래야 체중 분산이 잘 되는데 이 두 번째 발가락이 너무 엄지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 지면을 딛고 치고 나갈 때 체중 분산이 잘 안 되고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으로 쏠려요. 엄지발가락은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잖아요. 얘가 먼저 지탱을 하고 나머지 쪽으로 체중을 쫙 뿌려줘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기니까 이쪽으로 체중을 지탱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한테 체중을 뿌리는 결과가 생겨요. 이렇게 작은 뼈 앞쪽으로 체중이 집중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반대로 두 번째 발가락도 살짝 앞으로 나와 있지만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발가락이 너무 뒤로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체중 분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발을 보면요,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 여기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거를 몰톤스 풋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톤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얘기를 해서 몰톤스 풋이라고 하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발을 한번 보세요. 내 발 두 번째 발가락은 어떤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두 번째 발가락이 길어지면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정상인 발은 엄지랑 검지랑 나눠지는 이 부위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나눠지는 이 부위가 거의 같은 선상에 있죠. 몰톤 발을 가진 분들은 엄지랑 검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이 부분보다 뒤로 후퇴해 있어요. 몰톤 풋을 가진 분들은요, 발만 아픈 게 아니에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충격이 발, 발목, 무릎, 허리, 심지어는 이 뒷목까지도 충격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온몸이 다 아파요. 아, 나는 온몸이 너무 아프고 찌뿌둥하다. 그런 분들 꼭 자기 발을 봐서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훨씬 몸이 부드러워지고 근골격계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사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요. 이렇게 심하게 완전히 여기에 비해서 이쪽이 뒤로 확 후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뒤에 있다면 그게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족골 통증은 발등이 아픈 거라든가 주변에 활액낭염 아니면 발가락 자체가 기형이 있어서 아픈 거랑 약간 구별이 되고요.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 먼저 확인을 해요. 발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진 않은지, 굳은 살이 있는지, 그 다음에 티눈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 검사를 해요. 몰톤 신경종이라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MRI를 통해서 거의 확진을 할 수가 있고,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생활 패턴을 바꾸는 치료가 되게 좋아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되겠죠. 여기를 지그시 누르고요, 발가락을 쭉 뒤로 당겨요.